자, 이번엔 지수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볼 거거든. 지수의 확장. 지수의 확장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돼. 지수 법칙. 지수 법칙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am제곱과 an제곱을 이렇게 곱하잖아. 그럼 얘는 a의 m 플러스 n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a의 m제곱에다가 그제 요거 n을 곱하게 되면 이 괄호는 곱하기가 되는 거야. 지수 법칙에서는. 그래서 얘가 a의 m 곱하기 n 이렇게 표현되는데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괄호가 곱하기다 보니까 얘를 n으로 넣고 바깥에 m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그제?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곱해서 표현하는 경우 다 똑같은 경우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고 있는 게 좋겠어. 그 다음에 이제 지수의 분배라고 하는 게 있는데 a n제곱에 b의 m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 여기에 이제 a 배를 하라고 하면 얘는 a의 잘못했다. 다시 여기 a의 b에다가 여기 n제곱 하라고 나와 있으면 요거 그냥 a의 n제곱에다가 b의 n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된다는 얘기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지. a분의 b의 n제곱이라고 나와 있어도 얘네들 분수 형태여도 뭐 해줄 수 있다. 그렇지. 이렇게 분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로 이제 요 부분이 오늘 배우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얘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m이 n보다 큰 경우 이때는 a의 m제곱 마이너스 n으로 계산하면 돼. 예를 들어서 여기에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을 하라고 하잖아. 얘는 원래 이렇게 a의 제곱분의 a의 5제곱 형태로 고치는 거야. 그럼 이거 약분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a의 5 마이너스 2 얘는 a의 세제곱 나온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거 지금 표현한 거고, m과 n이 같은 경우에는 있지? 얼마가 될 거야? 1이 될 거야. 예를 들어서 a의 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을 하라고 하면 똑같은 걸 똑같은 걸로 나누면 1이 된다는 얘기지. 그다음 이번에는 m이 n보다 작은 경우 생각해 볼 거야. 그때는 a의 요거 a의 n-m분의 1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 뭘 얘기하는 거냐면 a의 제곱을 a의 5제곱으로 나눴다라고 하잖아. 얘는 a의 5제곱분의 a의 이렇게 제곱으로 표현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이렇게 약분할 수 있거든. 그래서 5-2제곱분의 1. 그래서 얘를 a의 세제곱분의 1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이 과정에서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거 있지? 뒤에 있는 수를 앞에 있는 수로 빼면서 이렇게 역수를 취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형태. 그지? 지금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야. 자, 이제 있잖아. 우리가 이걸 이제 언제 배웠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 지수 법칙을 배울 때는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배워. 그러니까 뭐 0이라든지 음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 혹은 분수가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그 수를 확장해서 지수의 자연수뿐만 아니라 정수, 유리수, 심지어는 무리수, 그래서 실수 전체가 다 들어가게 표현을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이때 얘가 수가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정수, 유리수, 무리수로 이렇게 확장됨에 따라서 제한 조건이 좀 생겨. 그것만 우리가 좀 이제 조심하면 되는 거야. 자, 일단 지수를 지금은 자연수까지만 쓰고 있는데 이제 지수를 한번 정수로 확장시켜 볼게. 정수라고 하는 거에 누가 들어있지? 0이랑 음의 정수, 즉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애들 있지? 요런 애들이 이제 들어간단 말이야. 요렇게 마이너스 붙인 애들. 그제? 이제 지수에 이런 숫자들을 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 자, 이제 볼게. 요거 정수를 쓸 수 있느냐, 음의 정수를 쓸 수 있느냐는 이 바로 나눗셈 부분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자, 지금 여기 보면 a 5제곱 나누기 a 제곱은 여기는 지수에서 요거 지수를 빼가지고 5 빼기 2로 이렇게 지금 계산한다라고 했거든. 원래 나누기라고 하는 애들은 전부 다 이 지수를 빼서 계산해주면 되는 애들이야. 그런데 지금 얘네를 빼게 되면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게,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 거야. a에 2 빼기 2를 해주게 되면 얘가 a에 뭐가 나오게 되면 0이 나오게 돼서 자연수가 아닌 애가 나오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법칙을 안 썼던 것 뿐이야. 근데 잘 봐봐. 이 지수 법칙이 만약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a의 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은 a의 0제곱이 될 거고, 그럼 이 a의 0제곱은 누구랑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1이랑 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왜? a제곱 나누기 a제곱을 한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a0는 얼마가 될 거다? a의 0제곱은 1이 될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앞으로 있잖아.
지수에다가 0을 쓸 수 있어 라고 약속하면서 앞으로 지수에 0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지수에 0이 들어가는 수들은 전부 다 뭐로 표현하기로 한다? 1로 표현하기로 약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2의 0제곱 1이야. 5의 0제곱 1이야. 10분의 3의 0제곱 전부 다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1이 된다라고 약속하기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수에 뭐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0이라고 하는 정수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여기는 이번엔 요걸 한번 볼게.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지수 법칙에 의하면 나누기는 원래 빼기로 표현하면 된다고. 2-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얘가 원래는 a의 마이너스 3제곱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제? 요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원래 지수에는 자연수만 지금까지 다뤄왔지만 이제부터는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얘는 요거랑 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 세제곱분의 뭐로 표현해 주겠다? 1로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잘 봐봐. a의 마이너스 이렇게 5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있잖아. 그럼 이거 a의 5제곱을 적는데 이렇게 분수로 적어주는 거야. 자,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그럼 얘는 a의 제곱이라고 적은 다음에 이렇게 분수로 앞으로 표현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 있지 지수에 이렇게 음수가 들어가면 음의 정수가 들어가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얘네를 바꿔서 표현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지수를 자연수에 한정시켜서 생각했었는데 이제 0과 음의 정수도 지수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생겨.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잘 봐봐. 만약에 여기에 5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이거는 5를 몇 번 곱하는 거냐면 3번 곱해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제? 그거 계산하면 125가 나오는데 얘를 줄여서 표현하는 게 5의 세제곱이라는 얘기야. 자, 0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얘는 0을 3번 곱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오게 돼? 0이 나오게 돼. 0에다가는 어떤 거듭 제곱을 해도 항상 얼마가 나오는 거야? 0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잘 봐봐. 우리가 저 윗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서 앞으로 지수가 0이면 얘를 얼마로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1로 쓰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0의 0제곱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얘도 있잖아. 이 규칙에 의해서라면 얼마라고 써야 되는 거야? 1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0은 있잖아. 아무것도 없는 애기 때문에 아무리 거듭 제곱을 많이 하거나 어떤 수를 곱해도 얘는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a 0제곱이 1이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잘 봐봐. 지수에 이제 정수를 쓰긴 쓰는데 지수의 정수를 쓸 때는 자, 여기에서 이제 밑도 모를까봐 a 곱하기 a라고 하는 거 이제 a의 세제곱이라고 표현하면서 얘를 이제 지수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한다? 밑이라고 하는데, 그제? 자, 지수에 정수를 쓸 때는 밑에는 절대 뭐가 들어갈 수 없다? 0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제한 조건을 거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지수 법칙을 쓸 때 저기 지수에다가 자연수뿐만 아니라 0과 음의 정수, 즉 정수를 쓸 수 있는데 이때 정수를 쓸 때는 여기에 밑에 0이 들어가는 경우는 제외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지수에다가 이제 정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받아들였으면 이번 두 번째는 뭘로 들어갈 거냐면 유리수. 지수에 유리수를 쓰는 거, 즉 유리수로의 확장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 자, 뭐 확장이라고 해서 어려운 말은 아니고 우리가 지수 법칙을 쓸 때 여기에 지수에다가 지금 자연수만 쓸 수 있었는데 이제 뭐까지 쓸 수 있다, 정수까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받아들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유리수라고 하는 거 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 요걸 이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게 유리수로의 확장이야. 자, 이제 여기에 루트 2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자, 요거를 제곱을 해주면 얘가 2가 된다라는 건 당연히 알 거야. 그제? 그러면 지금까지는 얘를 이렇게 곱해서 얘랑 이렇게 만나면 지워져서 2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자, 얘를 루트 2라고 하는 거를 지수가 암튼 간에 얼마인 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겠지? 그럼 거기다가 내가 제곱을 했을 때 2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동그라미랑 2를 곱한 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1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동그라미 곱하기 2라고 하는 게 1이 되기 위해선 동그라미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야, 루트 2라고 하는 애는 제곱을 하면 2가 되는 애인데 얘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줘도 여전히 얘가 이제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앞으로 루트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 루트라고 하는 게 나오면 얘를 지수로 얼마로 표현할 수 있다? 2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이 2분의 1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유리수가 되는 거지. 분수가 바로 유리수야. 자, 분수 형태로 표현되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유리수라고 하는 거야. 물론 정수나 자연수도 분수 형태로 표현되긴 하지만 우리는 약분해서 정수나 자연수가 되지 않는 형태의 유리수 이런 애들도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자, 이번엔 지수에다가 유리수를 쓸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형태를 한번 볼 건데 지금 2분의 1 같은 거 너무 이제 단순하잖아. 잘 봐봐. 여기에 이제 2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요 얘를 가지고 봤을 때 지수에 이제 유리수가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3분의 2제곱 같은 게 한번 들어간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2의 3분의 2제곱을 이렇게 몇 번 곱하냐면 3번 곱해주잖아. 3번 곱해주게 되면 얘가 2의 3분의 2의 세제곱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얘랑을 이렇게 약분할 수 있으니까 얘는 뭐로 표현할 수 있지? 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2의 3분의 2의 2제곱의 세제곱을 해주게 되면 얘가 2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2의 3분의 2제곱을 3번 곱해서 얘가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3번 곱해서 똑같은 수를 3번 곱해서 2의 제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2의 3분의 2 제곱이 2의 제곱의 세제곱근이란 얘기고, 그제? 그러면 2의 제곱의 세제곱근은 여기다가 이렇게 루트를 씌운 다음에 3을 붙여주게 되면 이게 세제곱근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랑 요게 같은 값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제? 그럼 잘 봐봐. 세제곱근 2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2의 3분의 2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얘네를 여기는 요거랑 요거를 같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앞으로 2의 세제곱근의 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를 2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여기 있는 얘를 분모로 보내고 여기 있는 얘를 분자로 이렇게 보내서 앞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잘 봐봐. 그래서 여기에 m제곱근에 2의 n제곱이라고 나오잖아. 그럼 얘는 앞으로 어떻게 고쳐주기로 한다고? 2의 n분의 n제곱으로 이렇게 고쳐서 표현하기로 한다고. 여기는 요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고 얘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다? 분자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기로 하는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수에다가 우리 뭘 쓸 수 있다? 유리수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유리수를 고치는 요령은 어떻게 된다? 바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5제곱근에 2의 세제곱이라고 나와 있으면 얘는 2의 5분의 3제곱 앞으로 이렇게 고쳐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제곱근에 관련된 애들이 지수에서는 뭐가 되는 거다? 유리수로 표현이 되더란 얘기지. 그래서 우리 이제 지수에 유리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인 거야. 알겠지? 그런데 얘를 유리수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겨. 잘 봐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건 공부를 잘 했어야 되는 건데 여기가 루트 2랑 루트 3이랑 이렇게 곱하라고 하잖아. 그제? 그럼 얘는 루트 6 이렇게 표현되는 애야. 자, 얘를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이 루트는 2분의 1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고 얘는 3의 2분의 1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요거 이렇게 묶어서 있잖아.
얘를 2 곱하기 3에다가 똑같은 지수가 있으면 얘네 밑에 있는 것, 요 지수를 있지? 이렇게 하나로 따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럼 얘가 6의 2분의 1제곱이 되니까 얘랑 똑같은 형태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 루트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루트에다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되잖아. 그러면 요걸 이제 지수 법칙으로 표현해 보면 2에 마이너스 2에 2분의 1제곱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3에 2분의 1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에 2분의 1제곱이 돼서 똑같게 6의 2분의 1제곱이 나온다고 계산이 되거든. 그런데 얘를 계산하는 과정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때 여기 안쪽에 있는 수가 모두 음수잖아. 그럼 그때 뭐가 나온다라고 했냐면 얘를 이렇게 그냥 합치는 게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했어. 자, 지수 법칙에서는 이렇게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수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로 계산되는 게 표현되질 않아. 이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야, 지수 법칙에 적용이 안 되는 애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럼 문제가 생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버리자? 제외시켜버리자. 제한을 둬버리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수 법칙을 쓰는데 이 위에다가 뭐를 쓰는 경우? 유리수를 쓰는 경우에는 요 밑에 있는 애들 있지. 밑에 있는 애들을 음수가 들어가면 계산이 틀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음수는 쓰지 말자로 정하기로 하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에 유리수가 들어갈 때는 A는 반드시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밑은 0보다 크게 정하기로 약속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유리수를 쓸 때 루트를 유리수로 바꿔 쓸 수 있긴 한데 그 지수에다가 유리수를 쓸 때는 밑은 반드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0보다 크게 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여기에 A에 n제곱이라고 하는 어떤 그 밑과 지수가 있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 n에다가 있지? n에다가 뭐를 쓸 수 있었어? 원래는 자연수를 쓸 수 있었어. 그지? 그런데 n이 자연수일 때는 밑이 어떤 수가 돼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 없어서 실수 전체를 다 써도 상관이 없었는데 n에다가 이제 정수를 쓸 수 있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서 밑에 제한 조건이 생기게 돼. 그제? a는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한 조건을 걸어주고 자, 이번엔 n에다가 이제 유리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는데 이때는 a가 0보다 크다라고 반드시 정해서 쓰기로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수에 유리수가 들어가면 반드시 a가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제 지수에 무리수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개념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유리수나 무리수나 이 계산하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얘가 무리수인 경우에도 밑의 제한 조건은 a가 0보다 크다로 제한 조건이 생기게 돼. 그래서 일단은 지수를 확장하면서 밑에 이런 제한 조건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자, 이제 우리가 보니까 지수에 자연수도 쓸 수 있고 정수도 쓸 수 있고 유리수도 쓸 수 있고 무리수도 쓸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지수에 뭐를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실수 전체를 다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자, 앞으로 우리가 지수에다가 이제 실수라고 하는 거를 자유자재로 이제 갖다 쓸 수 있는데 단 실수라고 하는 거, 뭐 자연수든 정수든 유리수든 무리수든 아무 수든지 자유롭게 갖다 쓰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제한 조건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제한 조건을 달아줬을 때 실수라고 하는 거를 자유자재로 갖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지수에 실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밑은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제한 조건이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 자,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원래 지수에 자연수만 넣을 수 있었는데 이제 지수가 정수로 확장되고 유리수로 확장되고 무리수로 확장됐어. 확장됐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저 숫자들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서 밑에 제한 조건이 생기게 되는데 자연수는 원래 제한 조건이 없고 그지? 정수일 때는 a가 0이 되면 안 되고 밑이 0이 되면 안 되고 유리수일 때는
유리수나 무리수일 때는 밑이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있지.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를 하나 들면서 요 지수의 확장 파트는 내용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 중요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 또 이제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해줄게. 자, 여기에 마이너스 2에 색깔이 왜 이러지? 마이너스 2에 제곱에 2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얘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분의 1 똑같게 적어주고, 자, 첫 번째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마이너스 2에다가 있지, 요거 지수법칙, 요 괄호는 곱하기라고 했으니까 얘를 2 곱하기 2분의 1로 표현해서 얘를 먼저 계산하는 거야. 그럼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2의 1제곱이 나오게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얘를 먼저 계산해서 얘를 2의 제곱이라고 표현한 후에 2분의 1을 해주고 여기다 2에 2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있잖아. 얘가 2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풀이법이 있어. 어떤 게 맞았을까? 재현아, 1번이 맞았을 것 같아? 2번이 맞았을 것 같아? 1번은 틀린 거야. 2번이 맞는 거다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지금 여기에 얘네 지금 요거 분배를 먼저 했잖아. 그럼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왔다는 얘기냐면 유리수가 지수에 들어왔다는 얘기거든. 지수의 유리수를 계산하거나 지수의 유리수가 들어올 때는 바로 이 위에 유리수가 들어올 때는 밑이 반드시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얘를 뭐로 쓰고 있어? 마이너스 음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계산법은 틀린 거고, 자, 얘는 지금 여기 보니까 얘가 자연수지. 자연수일 때는 밑에 있는 숫자에 제한 조건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얼른 얘를 플러스 2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유리수를 이렇게 침투시키는 거지. 그때는 얘가 밑에가 양수기 때문에 계산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2번은 맞는 거란 얘기. 이게 요 유리수의 확장을 잘 받아들였느냐 못 받아들였느냐를 물어보는 가장 좋은 문제야. 자, 요거 잘 구별할 수 있길 바라고, 자, 내일 정도에 다시 동영상 하나 또 올려줄게. 계속 열심히 보자.